네, 오늘의 멘토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떤 제가 지금 방금 해외 취업의 여신이라고 수식어를 붙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우라가 남다른 아우라가 막 뿜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재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네. 그리고 이 레이첼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죠, 여러분들? 네.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저도 그 레이첼이라는 그 이름이 참 예뻐서 네,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 돈이 없으니까 유스 호스텔이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방을 쉐어할 때 네. 거기서 만났던 영국 그 학생의 이름이었어요. 남자 학생이었나요? 여자 학생이죠. 남자 학생. 네. 당연히 여자 학생이었고요. 근데 그 학생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여행했던 그 지도를 펼쳐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레이첼이라는 이름도 너무 예쁘게 들리고 어. 그때부터 이제부터 나의 이름은 레이첼로 레이첼이다. 해야겠다.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이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언을 좀 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청년들 중에?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학생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또 일상을 나누고 저희도 아. 노하우를 나누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제 제자분들이 정말로 교육을 받고 해외 취업을 하신 그런 성공 스토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외 취업의 여신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취업을 총 4번 이루었고요. 제가 현재까지 살아본 나라는 한국,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뉴욕, 호주 시드니,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일을 했던 도시들은요. 미국, 뉴욕, 그리고 호주 시드니,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여행했던 나라들이 한 35개국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했던 업무는요. 저는 무역 실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구매,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도메스틱 퍼체싱이라고 해서 그 국내 구매를 담당을 했고 제품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이제 감각이 생기면서 마케팅 그리고 홍보까지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까지 캐나다 공기업에서 바이어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를 쭉 드렸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표현들, 금수저, 엄친딸, 최소한 해외 취업을 뭐 여기저기서 몇 번씩 이뤘는데 유학은 다녀왔겠지. 예,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저의 반전 프로필. 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거기를 졸업을 하고 성적에 맞춰서 전문 2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성적에 맞추어서 지방 4년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무역 업무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서 어 캐나다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현지에서 살고 계신 한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고요.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이제 '아 참 아름답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네. 그때는 되게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 꿈이 인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막 학생이고 영어도 못하고 학교 졸업도 안 했고 그리고 사회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고 제가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저의 막연하게라도 제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사진이 어 그 최근 회사에서 캐나다 공기업에서 일을 할 때 저희 팀원들하고 아주 그 장시간의 미팅을 만나고 '아 신난다. 끝났구나.' 그래서 그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엄마일 땐 이렇게 막 활짝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 드디어 끝났구나.' 예 그런 모습의 사진이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전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때 저희 또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제 소개도 드리고 저의 반전 프로필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취업을 하면서 단계 단계 저의 그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한 과정이 제가 영어를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맨 밑에 한국 회사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호주 회사, 그다음에 미국 회사, 캐나다 회사, 그다음에 캐나다 공기업 이렇게 되는데 한국 회사에 다닐 때는요. 제가 영어 활용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활용도가 30% 에서 40% 정도 영어를 썼습니다. 왜냐면 무역 회사였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한다든지 그럴 때 영어를 썼기 때문에 한 30-40%. 그다음에 호주 회사는요. 제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전액 그 지원을 받아서 호주 인턴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인턴십을 가게 되고 그때 영어 활용도는 한 50% 정도? 네. 근데 왜 50% 뿐이 안 되냐? 동료들은 다 현지인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회라기보다는 제 실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따라주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좋은 환경이었으나 저의 영어 활용도는 50%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 미국 회사에서는 한 78 실 70% 80% 정도 영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할 때 한국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 에서 80% 정도 영어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취업을 했을 때는 90% 에서 95%. 그리고 한국어를 작게라도 쪼끔이라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았지만 한국어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95% 정도 영어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마지막 회사에서는 100% 영어만 쓰면서 일을 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꿈이 해외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일을 하긴 하는데 좀 멋지게 하루 종일 영어만 쓰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오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가려는 방향이 맞으면 내가 계속 걷고만 있다면 맞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뭐를 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다 적으셨으면 그 밑에다가 뭐를 적으시냐면요. 주소를 적으세요. 근데 개인 보호 차원에서 뭐 동수나 호수까지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주소를 적어 주세요. 자, 이름도 쓰고 주소 썼습니다. 지금 쓰신 거를 왼손으로 다시 한 번만 써 주세요. 만약에 왼손잡이시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써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주소가 긴 분도 계시네요. 네.
예, 다 쓰셨죠? 예, 다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오른손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쓰셨는데 왼손으로 쓰셨을 때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삐뚤삐뚤했다. 또 힘들었다. 또 불편하다. 네, 또 어색하다. 네, 여러분들 지금 왼손을 썼을 때 힘들다, 어렵다, 삐뚤삐뚤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이 나왔죠? 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셨던 오른손, 처음에 쓰셨던 오른손, 이 오른손은 지금 왼손이 겪었던 그 과정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당연히 겪었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지금 이제 편안하게 썼잖아요, 오른손으로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어려웠던 과정을 오른손은 다 겪었습니다. 어려웠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과정을 오른손이 다 겪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그 유치원에 다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삐뚤삐뚤하고 막 컸다가 작았다가 되게 오래 걸려요. 하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빨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지금 이게 왼손이 겪었던 것처럼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쏟으면 이렇게 오른손이 글씨를 쓸 때 우리가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듯이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도할 때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른손을 보십니다. 언젠가는 오른손처럼 편하게 쓸 날이 올 것이다. 네. 네, 저는 해외 취업을 4번 이루다 보니까 인제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 인제 강연 그리고 저희 블로그 기타 등등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과 또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에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80% 가요. "기회만 되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음.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죠. 그 비자를 갖고 나가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회사, 뭐 사무직 회사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분야 이런 데에 정말 '내가 취업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문을 닫아 놓고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단계. 이 단계는 조금 낫습니다. 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첫 번째 단계는 아예 문을 닫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는 그래도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단계. '그럼 내가 한번 해 볼까?' 어.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내가 해 볼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해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하고 '아 그래.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안 되지? 내가 왜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강의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데 한 친구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기부여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이런 식으로 확률이 더 높아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1 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데 질문 주신 분이 "아니 그래도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 되게 오래 사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정말 막상 가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현지에서는 현지에서 교육을 받거나 거기서 자란 사람들 위주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안 쓴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셨던 그분이 해외 취업하신 분인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외 취업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외 취업을 이미 이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해외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저의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법을 원어민 교수님한테 다 배우고요. 그다음 성적도 다 받았습니다. 호주에 딱 가 가지고 이력서를 돌렸어요.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외국에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티가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것 좀 한번 봐 줄래?" 그랬더니 그 동료가 보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그다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았다는 거는 이론을 배운 거죠. 영문 이력서는 이런 거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배운 거예요. 근데 합격하는 영문 이력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국문 이력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문 이력서가 있는 거랑 합격하는 국문 이력서를 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영문 이력서도 당연히 그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합격하는 영문 이력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이렇게 동료한테 물어보고 계속 고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중단했으면 저는 아마 그중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이유 하나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됐을 거야.'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교육을 받은 학생분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써서 첨삭을 받고 지원을 했지만 사실 저 거기 들어간다고 상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노란 그런 사람들만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꿈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고 싶으니까 내본 거예요. 정말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나는 아시안이라서 안 됐구나.'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진짜 그 이유가 그 이유인지는 모르는 거죠.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확률 싸움이거든요.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하고 맞는 직군에 나하고 맞는 회사에 붙는 거는 또 확률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해외 취업을 이루신 분들은 마지막 단계 바로 마지막 이제 두 단계죠. '왜 안 되지?' 질문하고 그걸 고치고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신 분들이 이제 해외 취업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분입니다. 제가 다른 스토리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운동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복싱이나 이런 것도 좀 배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를 이제 그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분이 저는 열심히 막 운동을 이제 막 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한 척하는 거야?" 딱 이런 말에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네 마음가짐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네가 막 소리 나는 거 컨트롤할 수 있고 네 표정 컨트롤할 수 있고 네 몸 부들부들 떨리는 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물론 끝의 단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단계도 있어요. 그 전 단계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정말 이제 컨트롤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표정도 막 '아 힘들어.'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는구나. 컨트롤을 할 수가 있구나. 힘든 것도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표출되는 게 컨트롤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여러 가지 뭐 격투기도 하시고 뭐 복싱도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어 그 급소라는 데 있잖아요. 누르면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아프게 하거나 이런 급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팔꿈치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팔꿈치 그 옆에 살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유난히 아픈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꾹 눌러도 별로 안 아파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밑으로 가시면 누르면 되게 아픈 곳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아픈 곳. 유난히 거기 아픈 데가 있어요. 뼈 뒤쪽으로. 네. 찾으셨나요? 그러면 아플 때까지 눌러 보세요, 한번. 네. 견딜 수 있을 만큼 표정 컨트롤하면서 눌러 보세요. 유난히 아픈 데 있죠? 찾으셔야 돼요. 그 아픈 데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디를 누르면 되게 아픈지. 네. 아프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아픈데 이거를 더 꽉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를 막 누르는 거죠. 급소를 누르는 거죠. 되게 아픈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파 죽겠는데 이거 정말 꽉 누른다고 죽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딴 데는요. 막 비틀고 꼬고 막 이러면 뼈가 부러지거나 막 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막 이런대요. 근데 여기는 아프긴 되게 아픈데 뭔가 뭐 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 견딜 수 있어. 견디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는 그걸 해외 취업하는 거에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해외 취업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세요. 그게 정말 커다란 장벽이거든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눌렀을 때 "죽지 않아." 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 취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그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최소한 경험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취업하는 거랑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비자 한국에서 취업할 때 여러분들 내가 워킹 비자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가 외국에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올 곳이 있어요. 뭔가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이거 해다가 안 된다고 죽기 하겠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뭐 '안 되면 되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쪼끔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편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쪼끔 더 자신감이 있어요. '안 되면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최소한 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내가 만약 하다가 안 되면 최소한 여행이라도 했잖아. 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테크닉 뭐죠?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죽지 않아. 나 이래도 죽지 않아."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인제 저희 반전 프로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처음부터 스펙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계 밟았잖아요. 그 2 년제 대학교 그다음에 4 년제 대학교 그다음에 회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작은 회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나의 목표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한 번에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명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대기업 가고 싶어 했는데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을 100세 인생을 쫙 놓고 보면은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작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안 됐으면 그다음에 쪼끔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 단계 밟아 가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거, 추구를 했던 거를 얻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인제 내가 목표를 딱 세웠을 때 내가 100을 목표를 잡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최소한 70% 80% 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70% 80% 그다음에 70%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생분들 중에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랬을 때는 뭔가를 딱 확답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요. 그럼 최고는 안 됐잖아요. 근데 최소한 최선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70% 80%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경험들 여러분들 되게 별거 아닌 경험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취업을 할 때 직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경력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soft skill, transferable skill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스킬은 스킬인데 어떤 업무랑 상관없이 어디서든 쓰일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 스킬, 아니면 대인관계 스킬, 아니면 뭐 컴퓨터 스킬.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다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들도 그런 것들을 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필요 없는 경험이란 없다. 저는 학생 때 알바 그 개수를 이렇게 세어 보면 한 30 가지가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아무리 단순한 알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최소한 딱 한 가지 이상은 나와요. 네. 딱 한 가지 이상은 나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쪽, 그 고객 서비스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그분 케이스들은 정말 경력화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알바 경력을.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요. 뭐 고시원에서 알바하셨던 분, 메가박스에서 알바하셨던 분, 세븐일레븐에서 알바하셨던 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하신 거, 이런 부분들도 찾다 보면 배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경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내가 이런 걸 뭐 하겠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도 저 별로 한계는 없는데,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경험이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취업 그 직군이 있다. 완전히 또렷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커스터머 서비스다, 뭐 마케팅이다, 뭐 인사과다, 이런 큼지막한 게 있으면요. 어떠한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봉사활동이든 하실 때 그쪽과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경력화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고민, 걱정,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으셨던 독자분들이 그 글을 이렇게 보내신 걸 보면은 저는 그러지를 못했네요. 그 후에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20 대, 30 대,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보면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못했네요. 이런 글들을 간간히 봤어요.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해 보면 좋은 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해 보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해 보고 후회하는 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해 보고 후회하는 게 후회가 훨씬 더 적습니다. 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해 보잖아요. 일단 해 보면 내가 계속 할 건지 중단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미련은 일단 없고요. 해 봤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들어갔어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이 맞는지, 이 직군이 맞는지 일단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 나는 여기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면 좋은 거 그렇게 두 가지. 예,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계속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인데요.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저는 외국 생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외국 생활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이것도 아주 짧게라도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주 짧게라도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맛집 찾아다닐 때 여러분들 뭐 먹고 싶어서 검색을 막 하세요. 맛집을 딱 찾아갔어요. 뭐 다 맛있다는 후기를 보고 근데 그곳이 진짜 맛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남들은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 입맛에는 안 맞아요. 그럼 거기는 맛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네,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편적으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자신이 해보기 전까지는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언니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도 캐나다를 와보고 했지만 이해를 못해요. 왜 제가 캐나다에 사는지 아직도. 왜냐면 한국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한국이 최고더라. 근데 그분 보러 저희 아버지 보고 캐나다에 사세요 그러면 거기가 좋은 곳인가요? 좋지 않은 곳인가요? 네, 좋지 않죠. 저에게는 좋지만 예, 저희 아버지한테는 좋지 않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는 곳이 정말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보고 싶어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이 싫어서 떠나오신 분들. 네. 탈조선, 헬조선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도피처식으로 가는 삶보다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외국이 더 좋아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고요. 저는 이쪽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살았을 때요. 한국이 싫어서 나오신 분들은요. 좀 이상하게도 그 외국에서 살 때 안 좋은 점들을 찾아내세요. 예. 찾아내시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게 크게 보이세요. 근데 외국이 좋아서 떠나오신 분들은 외국에서도 좋은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되세요. 예. 그래서 한국이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난 한국도 좋고 난 한국 사람인데 외국 생활이 더 좋아.'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 때 어떤 손을 쳐다보라고요? 네, 오른손. 네, 실패가 들어올 때 어디를 누르라고요? 여기. 네. 자,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과 해보고 후회하는 거 어떤 게 더 좋다? 네,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해외 취업을 원한다. 아니면 해외 취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무엇인가 꿈이 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한다입니다. 중간에 뭔가를 목표를 하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실패지만 내가 될 때까지 해서 이루면요. 그 작은 실패들이 다 과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셔서 그 작은 그 실패들이 모두 과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책에 그 추천사를 써주신 작가 장재열 님께서 그 써주신 글이 있어요.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적인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제 제 책의 글을 보고서 용감한 사람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들이 용기를 준다. 용기를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정말 정말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 막 용기가 너무너무 많거나 뭔가 대단한 스펙에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반발짝만 가더라도 앞으로만 가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걸어갔던 것들이 그것들이 용기로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조금씩 이루면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미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년 후, 10년 후 막연하게라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니다. 네,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모습,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막 해외 취업의 여신 그리고 막 영어 이름도 레이첼이야 막 그죠? 막 엄친딸 이런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스펙이 생각보다 평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취업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네. 일단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목표 자체를 너무 크고 또렷하게 두기보다는 그렇게 질문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나의 상태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어.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네, 그런 나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네, 바라보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으세요. 그죠? 또 우리 오늘 이제 청년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 긍정 마인드를 길러가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되게 긍정 에너지가 난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 이웃이나 네. 독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느껴져요. 하셔서 옆에만 있어도. 그래서 네.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이런 표현보다는요. 솔직히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보다는요. 뭐 할까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을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고민을 좀 적게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책들을 읽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리어 우먼에 대한 책들을 되게 네. 좋아했었어요. 아,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항상 봤던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재미있긴 한데 쑥스럽기도 한 네. 내용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동영상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 제자분들을 제가 거꾸로 게스트로 모셔서 그분들의 생생한 이제 합격 후기들을 나누고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해적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 책을 옆에다 머리맡에 옆에 두고 주무셨대요. 부적처럼. 부적처럼. 네네. 하시고 정말 힘들 때는 베개를 베고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저도 다른 분들의 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그러니까 머리 딱 맞춘 아니지만 옆에다가 항상 두고 눈 뜨면은 책을 읽고 또 자기 전에 또 책을 읽고 하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 정말 부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까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된다 예,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사람들 될까 또.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외국에 살면은 외국에서 살고 해외 취업하시고 현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해외 취업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 그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외국에서 해외 취업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200분이 넘게 있으세요. 예, 소통하고 지내는 그 카페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많은 청년 나와 있으신데요. 사실 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해외를 뭐 나가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 낯섦 때문에 도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가봐서 일을 해보니 국내보다 이런 것들이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회사마다 정말 다릅니다. 제가 몇 곳의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다 있어요. 업무 시간이 유동적인 거, 업무 시간이 짧은 거, 야근이 보통 없는 거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들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그 시스템이나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유동적이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가가 1년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2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2주예요. 1년에. 네. 1년에 최소 2주고 이제 주말 빼고 2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보통 회사들이 그거보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휴가를 받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이상도 됩니다. 1년에요? 네, 1년에. 네. 야, 예, 보통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막 저부터 먼저 막 지금 가고 싶을 때 어때 저를 위한 일자리 하나 정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트님? 제가 뭐 일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 하나 안 될까요? 그거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교육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의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저희 학생분들은요 스스로 구직을 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해외 취업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이력서를 고쳐 나가고 그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 이력서를 만들고 네. 그 기업에 맞게끔 면접을 또 잘 보고 그래서 스스로 그리고 그 면접도 한 번에 붙지 않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연습을 그렇죠. 많이 해도 네. 그 실전감은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했듯이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것 외에요. 네. 한번 캐나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어때요? 캐나다요. 네. 저는 캐나다가 좋아서 캐나다에 살고 어떤 게? 있고요. 네. 캐나다 그러면 되게 춥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춥습니다. 겨울은 추운데 제가 사는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온화한 날씨예요. 그리고 또 캐나다는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게 멋있는 자연 경관. 예, 그래서 정말 뭐 10분만 드라이브 하고 나가도 15분만 나가도 정말 대자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산도 많고 이제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호수의 숫자가요. 캐나다의 호수의 숫자가 그 캐나다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이야,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호수가 되게 많아서 어. 처음에 저도 갔을 때 어떤 공원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호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산지 오래된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공원을 찾았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랬더니 야, 이런 공원 정말 많아. 아니야, 근데 내가 찾은 데는 진짜 예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언니가 왔는데 저희 언니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어딜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언니 그런데 정말 여기 너무 많아. 예, 정말 예,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말씀을 해주신 거를 들으니까 진짜 막 가고 싶어요. 해외 취업 그죠 여러분들? 막 한 달도 휴가도 한 달이라고 하시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또 독자들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고스펙자들 또 네. 많이 있는 거죠?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저한테 이렇게 이제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고스펙, 예, 그런 고스펙 분들 그리고 그 유학 가셨던 분들, 뭐 석사,
박사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스펙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거는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예. 스스로 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은 영어가 안 돼서 아니면 뭐 경력이 없어서 뭐 전공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문 이력서, 합격하는 이력서 그 단계를 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지 못하니까 면접 기회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코칭을 받으시면 금방 취업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고스펙자라고 하더라도 네. 똑같이 취업은 힘들죠. 해외 취업. 그렇죠. 눈높이가 그쵸? 다르죠. 네. 예, 눈높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스펙자분들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 더 어렵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구직 자체가 구인 자체가 자주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오면 합격 확률은 더 높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취업도 되게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더 오더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외 취업 박람회도 매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참가했던 청년들이요, 재작년에 비해서 2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직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박람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직접 가가지고 현장 인터뷰를 보거나 미리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인터뷰를 받거나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정말 외국에 있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지원 자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해외 취업 박람회인데요.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아주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해외 취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가 있죠? 뭐 가장 중요한 영어, 외국어, 언어가 그쵸. 있고 또 그거와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경력이나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 말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열리는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어필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그 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다. 예. 내가 거기서 꼭 일하고 싶다. 예. 그거를 어필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요. 만약에 해외 취업 비자까지 이제 스폰을 해줘가지고 외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네. 조금만 하다가 한국 돌아갈래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봅니다. 예,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학생분들이 그냥 요 정도 나의 열정, 요 정도 관심을 표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요. 조금 더 과하게 정말 저는 이 나라에서 꼭 살고 싶습니다. 한 번 가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그 정도의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정말 큰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이 있는데 임금 체불이랑 노동 착취 문제가 많더라고요. 멘토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들은 적은 있어요.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들 들은 적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리포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나 대사관 사이트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에 그런 컨택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하시는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를 하고요. 그리고 근데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회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웨이트리스는 외국에서 이제 팁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감이 있는데 좀 조금씩 덜 들어온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물증은 없고 감은 있는데 네. 그래서 한 달 하고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갔어요. 다른 곳에 간 곳은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훨씬 더 급여도 많고 팁도 잘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정말 외국은 월급제가 아니거든요. 주급제입니다.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네. 노마드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직종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노마드 그거를 이제 글로벌 노마드,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나누는데 글로벌 노마드는 제가 이제 살아온 것처럼 이 나라에서 조금 일하고 이 나라에서 조금 일하고 몇 년씩 일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벌 노마드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노마드를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해서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전 세계에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만 되면, 그러니까 인터넷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그다음에 뭐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직업군을 고르라고 하면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인 분 같은 경우 호텔을 세울 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총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호텔이 지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나라에 머뭅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가족 전체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노마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 뭐 엔지니어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는요 디지털 노마드 타운이 있다고 해요. 마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노마드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비가 저렴하니까 거기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로 딱 한정 들여서 직업군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메토니 오늘 저희와의 시간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서 혹시 너무 빨랐던 게 아닌가 그런 괜찮았습니다. 네, 생각이 재밌게 드는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